코치님 변경한 것부터 얘기할까요? 뭐 김민호 코치가 이제 왔는데 네. 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강동호 코치가 사의를 표명하고 아무래도 이제 1군 타격이 올해 너무 부진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걸로 사의를 표명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코치진 개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슬슬 좀 우리 감독님의 사단들이 좀 이제 좀 모일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신호탄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석이 된 자리에 가장 먼저 이제 김민호, 옛날 여러분 다 자갈치라는 별명으로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 김민호, 두산 김민호 코치가 아닙니다. 그 똑같은 이름이 두 분 계셔. 예전 그 오비 출신 김민호 코치가 아니고 NC에서 그 마지막에 D팀이었나? 그 타격 코치 하다가 이제 야인으로 있었던 김민호 코치가 합류하게 됐죠.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일단 61년생이고요. 네. 여러분 뭐 나이가 좀 있으셔요. 나이가 좀 있고 제가 이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번에 어디를 뒤졌냐? NC를 뒤졌습니다. 과연 NC에서 이분의 평은 어떠했는가? 평이 좀 뭐 그렇죠. 이런 내부에서 과연 이분은 어떠한 어빌리티를 가지고 좀 NC 타자들을 지도했는가? 네네네. 일단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뭐 경상도 아무래도 그 출신이고 그 관련된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그 NC나 뭐 롯데 이쪽에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최근까지 하셨는데 네. 굉장한 올드스쿨의 대명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올드스쿨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분이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프로야구에서 정말 거의 프로 선수들에게 그 새벽 훈련을 시킨 마지막 그 지도자라고 제가 거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리 훈련을 넘어서 얼리 훈련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완전 핵심급 주전 선수가 아니면 훈련을 엄청 빡세게 시키는다. 그 지도하면서 그 본인에 대한 그 지도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거를 선수들한테 굉장히 어쨌든 하드하게 밀어붙여서 지도하시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원했던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무조건이죠. 이분이 하는 말은 NC에서는 사실 이분은 2군 쪽에서 빌드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어린 친구들을 막 그렇죠. 연습시키고 뭐 이런 푸시를 이제 엄청 하면서 이제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유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군 타격 코치로 선임을 했거든요. 지금 하나의 특성상 1군에도 젊은 선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선수들의 좀 능력을 끌어올려보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하나는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저는 이게 뭐 2군인지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야. 내 선수 나도 사랑하지.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순위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백업 선수들로 이제 꾸려서 다들 경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도 뺀 거 같은데 이게 뺀 건지 아니면 이 선수들이 원래 멤버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충분히. 사실은 3, 4, 5 빼고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확실한 연습을 좀 시키는 분이라는 그렇게 거. 보고 굉장히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잘 찝어내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지금까지 하나 이글스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겠네요. 좀 아무래도 좀 뭐 제가 볼 때 뭐 어린 선수들이 뭐 속된 말로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은 좀 저는 더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기지 못할 군번이에요. 다들 세 분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타격 코치는 심지어 야수들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 군번인데 그 전에 강동훈 코치도 70년생이었거든요. 그니까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보다 거의 10살이 많은 분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저 나이 듣고 좀 놀라긴 했어요. 본인들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을걸?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61년생이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부모님 때가 그쪽으로 거의 그렇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마무리 캠프부터 거의 죽었다 해야죠. 팬들은 원하는 것 같아. 근데 뭐 평가는 이제 하나 이글스에 와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정해지겠죠. 항상 그렇죠. 타격 코치가 하나 이글스 팬이 가장 궁금해하고 맞아요.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셨으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뭐 열심히 해야죠. 올 시즌 총경님부터 좀 하면서 들어갈게요. 아까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 자 기자님 생각부터 이제 하나 이글스 올 시즌 좋았던 거 그래도 좋았던 거 마무리를 확보했다. 마무리 투수를 뭐 그래도 근데 그날은 왜 그랬대? 아이고 근데 뭐 알아요 뭔지 아는데 아니 근데 긴장했나? 나는 올 시즌 처음 본 모습이어서 더 당황했어서 그래요. 맞아. 그런 모습을 홈런은 맞을지언정 그렇죠. 그리고 좀 아무래도
뭐 지쳤나? 상대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이건. 네,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좀 떨어졌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좀 네. 있다고 하더라고. 점수차나 이런 굉장히 게. 팽팽한 긴장감을 맞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실 이게 하나는 거의 끝에 이제 가을 야구가 이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주현상 선수가 너무 뭐 좋았어요. 예.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마무리 투수들이랑 해도. 아니 그렇기 사실 때문에. 정그람 선수가 가서 되게 슬퍼야 되는데 네. 그나마 우리의 마음이 괜찮았던 건 주현상 선수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고 잘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걸 원한 거지. 그날 성적은 그날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도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가 쌈박하게 막으면서 정우람과 탁 교차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그걸 이제 기대했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제 안 되니까 경기도 졌는데 막 이제 마음이 좀 상했지. 근데 뭐 잘한 거는 여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얻었다는 거. 뭐 타격에서는 뭐 없어요? 타격에서는 그래도 뭔가에 타격에서는 그래도 안치홍 선수가 사실 첫 해였는데 어쨌든 그것에 있어서 먹튀는 안 했으니까. 물론 근데 저는 안치홍 선수가 스스로 만족하지도 않아요. 본인도. 지금 뭐 3할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하진 않고 충분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첫 연착륙을 잘했다? 뭐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맞아요. 안치홍 선수가 1년 징크스 있다고 팀 바꾸고 나서 그래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한화에서는 그것보다 생각한 것보다는 잘해서 그리고 진짜로 노시안 선수랑 최은성 선수가 조금 더 타율이 높았으면 안치홍 선수 타율 더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서로가 그럴 날이 오겠지. 그럼요. 근데 한 번 그랬을 때 불 붙었을 때 진짜 행복하긴 하다. 맞아. 세타 칠 때. 진짜 좋았어. 그게 더 내년에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개선해야 될 거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저도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은근히 포수 전력이 저는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재훈 선수가 물론 훌륭하게 뭐 잘 하고 있지만 최재훈 선수 나이가 이제 적지가 않고 그 라인에서 제가 이거를 리뷰로 진짜 상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나 욕먹었잖아. 왜? 욕먹었다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팬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이재원 선수가 돈값에 비해서는 잘했다는 거지. 그럴 수 근데 이제 있죠. 나는 그래도 제 3회 포수가 이제 조금씩 키워야 할 시기인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재훈 선수가 물론 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원 선수도 그 나이에 비하면 그래도 마지막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커버가 됐는데 어쨌든 변수라는 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한 말로 최재훈 선수가 공격 쪽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파이를 보였느냐. 저는 그 정도도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제가 분석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에 반해서는 뭐 베테랑들한테도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포수가 나왔으면 하고 심지어 그게 미래를 위한 거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세대 교체의 좀 흐름이 조금 더 한번 왔으면 좋겠다. 포수 쪽에서. 저도 근데 그거를 감독님도 생각하시고 있을까? 감독님도 뭐 포수 출신인데 근데 감독님이 아무래도 좀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을 계속 쓰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허인서 선수든지 올 시즌에 또 포수 자원으로 좋은 선수가 뽑혔잖아요. 그래서 좀 올 시즌 마무리나 이런 데서 좀 감독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재원 선수가 적당한 금액으로 하고 계속 투포수 체제로 가진 않을까? 왜냐면 감독님은 이따 뒤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포지션 이런 거 관련돼서는 허환에 허인서 섞었다.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캠프에서 감독님은 능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캠프 가서 또 어떻게 하는 거를 좀 보는가에 따라서 시선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진짜 포수를 이제 어느 정도 최재훈한테 남은 시간 2년 동안 이제 기회를 좀 주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화가 포수 없었을 때 그렇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최재훈 선수가 와서 정말 너무 좋아졌는데 이제는 좀 있을 때 그냥 누가 있어야 본인도 맞아요. 부담이 덜해요. 또 맨몸으로 키울 순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독님은 뭐 말씀드리자면 감독님은 이제 장타력 있는 타자에 대한 목마름이 예전 NC 시절부터 꾸준하게 있으셨던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장타력을 보여주는 선수에 대한 이게 좀 있죠. 기용을 먼저 좀 하고 싶어 뒤에 하는. 또 자세하게 더 얘기해보고. 뒤에서 그러면 팀 내부에서는 가을 야구 가겠다!
입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입수 날짜는 정해진 건가요? 아니 팬들이 우람신 이제 아름답게 작별하고 이글스파크 아름답게 작별하는 거 다 좋다. 눈물을 닦으며 입수는 언제? 라고 이제 물었거든. 그거 관련돼서는 뭐 제가 있었나요?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뭐, 그런 거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수는 뭐 약속이니까. 관련된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이제 실패한 원인 구단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안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기복 있는 외국인 선수 전력에 대한 게 좀 반성 포인트가 있죠. 그 초반에 어쨌든 기존 재계약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제목 못 해주면서 뭐 이제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면서 완전 교체한 바리아 선수가 계속 정말 꾸준하게 부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대체로 잘 들어온 와이스 선수는 너무 시기가 짧았고. 맞아요. 네. 사실 없다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하나가 외국인 덕을 못 본 시간이 더. 그다음에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 폭발력은 좋았는데 부상 이후에 완전히 바운스백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어붙여서 단장님은 이 책임을 지시고 이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거치에 대한 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놨습니다. 네, 거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구단 쪽에서 안 흘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뭐 계약 기간은 일단 남아 있고 본인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이제 거취에 대해서 좀 속단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럼 언제쯤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후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질문에 넣었었는데. 네, 뭐 글쎄요. 일단 그래도 FA 시장이 열리고 난 후를 좀 주목해 봐야겠죠. FA까지 열리고 나서 그 후. 내년 그 빌드업을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네. 그러면 요게 우선은 다 끝나고 나서 그렇죠. 모든 한국 시리즈까지 좀 끝나고 나서에 좀 봐야죠.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둘이 좋아하는 왜냐면 또 현 상황에서 그 단장이나 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아직 좀 하고 있죠. 후보들이고 뭐고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10개 구단의 어떤 공통 그거 중에 하나인데 남의 팀들이 가을 야구할 때 별로 그런 큰 이슈를 터뜨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시리즈까지 끝나고 나서 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저도 뭐 계속 안테나 세우고 있으니까 좀 봐야죠. 아직까지는 제가 뭐 특별하게 포착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훈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어떤 계획을 좀 내년에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일단 내년도 아니고 이제 당장 시작하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좀 있으면 그 교육리그 미야자키 교육리그를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데려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애매한 중간짬들은 거의 다 가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핵심들은 거의 웬만하면 안 가고. 그다음에 뭐 어린 선수들 심지어 뭐 1군에서 좀 왔던 뭐 문현빈 선수 정도도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교육리그까지 갔다가 그대로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를 거의 다 소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빡세네 소위. 그죠. 그러니까 아마 쉬는 기간이 지금 봐서는 정말 그 순수하게 그 개인 활동 비활동 그 보장하는 기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그 기간에 선수들이 사실 개인 훈련을 많이 하니까 요새는 대세가 정말 체력 세이브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한화만 좀 가요? 다른 팀들도 많이 가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교육리그 플러스 미야자키를 그 정도 인원으로 데려가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진짜 좀 빛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우선은 벌써부터 시작을 했고 올 시즌에 감독님도 답답하신 게 외야를 올 시즌도 정리를 못하고 어쨌든 끝이 난 것처럼 됐어요. 물론 장진혁 선수가 또 뭐 좀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뭐 마지막에 최인호 선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리 잡았다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뭐 주전 외야 토종 외야수를 확보한 건 아니죠. 이거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여러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다시 리셋을 해야죠. 왜냐면 감독님 입장에서는 감독님은 이제 새로 캠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이제 진짜 리셋으로 다시 하는 거구나. 그렇죠. 원점에서 감독님은 다시 봐야죠. 왜냐면 감독님은 이제 파악돼 있던 인원을 중간에 들어와서 장기 말을 쓴 건데, 왜냐면 본인이 캠프 가서 이제 선수들의 능력을 다시 점검하면서 차근차근 빌드업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외야수들의 다시 그거를,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외야 리빌딩을 본 사람으로서 또 리셋이야, 또 다시 해.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전권이 지금 거의 감독님한테 가 있으니까 감독님은 외야수를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치고 나가는 선수가 주전 외야수를 하는 거죠. 아 진짜 리셋 버튼을 몇 번 누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 리셋 버튼. 이게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진짜. 거기서도 없으면 이제 뭔가를 생각하겠죠. 트레이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때는 이제 또 거기서 또 되는 부분이 있겠지. 아무튼 여러분 리셋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선수들이 있어서 그 선수들 보고 뭐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네. 그리고 내야 정리가 또 아직 한화가 그것도 좀 그렇긴 하죠. 이것도 되게 네. 그래요. 뭐 황영목 선수라든지 문현빈 선수가 이제 어떻게 기용이 될 거냐. 아니 포지셔닝은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다 이제 캠프에 가서 다시 지금 다 돌이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황영목 선수가 올해 뭐 유격수도 나오고 이루수도 나오고 문현빈 선수는 뭐 시즌 초에 그 전 감독님일 때는 뭐 외야도 보고 뭐 이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그 마무리 캠프랑 그다음에 스프링 캠프에서 다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감독님이 아무래도 다시 보시겠죠. 네. 여러분 우선은 이제 감독님의 시간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을 보는 건. 올 시즌에 좀 답답했었던 것들도 감독님이 선수들을 못 봐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감독님의 성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성향적인 면이 일단 강하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퓨처스에서 기록들이 안 올라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고 한데 감독님이 당장 보시기에는 본인이 제일 중요시하는 능력의 선수를 좀 선호하셨고 그거의 뭐 연장이 뭐 김인환 유니버스겠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네, 그 얘기 우선. 근데 요거 얘기해야 돼. 지옥 훈련. 그게 뭐, 훈련이 부족하는 말. 그럼 이제 거기 교육리그 마무리 캠프 그다음에 김민호 코치 영입하고 그다음에 뭐 와,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다 그런 거죠. 와, 진짜 근데 진짜 빡세긴 감독이랑 프런트가 어쨌든 지금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다 선수들한테 지금 메시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지옥 훈련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감독님 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 훈련이 부족한 거 이 말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자님 보셨을 거 아니야. 한화가 어떻게 훈련을 했었는지. 그러면 그동안의 훈련이랑 감독님이 오셔서 뭐 훈련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뭐 기사 보니까 단체 훈련 외에도 개인 훈련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봤을 때 기자님도 가셨을 때 달라졌어요? 아니 근데 히팅 배팅 치는 거 시간은 뭐 어쨌든 늘어난 게 맞아요. 보면은 배팅 치러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안에 내부 훈련까지 제가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기본 훈련을 하고 나오는지는 전 모르니까. 근데 그 파트에서 먼저 그걸 다 하고 밖에 나와서 배팅 훈련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뭐 땡겨서 절대적인 양을 늘린 건 맞겠죠. 양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캠프 가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그게 좀 제가 이번에도 캠프 취재 가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많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하다. 진짜 많이 저희 시키세요. 캠프 취재 얘기도 같이 그때 해요. 좋죠. 좋아요 뭐.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게 거의 예고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나 너무 어떻게 하시려고 예고를 그렇게 하실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도. 원래 해서 NC에 있거나 뭐 두산에 있을 때 그때도 보셨어요? 그쵸. 사실 김성근 감독님한테 가려서 그렇지 김경문 감독님도 사실 나요. 어린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코치들이 고생하죠. 그러니까. 알도 많이 낳으려나? 알을 얼마나 낳으려나? 지난번 근데 예전 그 올드스쿨 중에 올드스쿨이라고 근데 다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저 WBC 갔을 때는 물론 그건 국가대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선동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하고 이럴 때는 정말 빨리 끝났어요. 진짜로. 그렇게 다 성향이 다르세요. 감독님들이. 근데 하나는 중간이 좀 없어. 그쵸? 아무래도 김성근 감독님 때 지옥 훈련 한번 하고 완전 또 자유를 훈련 실패할 자유 했다가 또 갑자기 또 다시 지옥 훈련. 뭐가 됐든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자꾸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랬다 저랬다. 선수들도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감독님의 성향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했을 거예요. 선수들도. 첫 스타트에서 눈에 들지 못하면 내가 생각보다 1군에 올라갈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이게 제가 볼 땐 2025 시즌 준비하는 선수들이 제일 책상에 붙여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명심해야죠. 팬들도 눈물 겨웠어. 내가 누구를 이렇게 그 선수를 내가 이렇게 좋아했었나? 내가 이 선수를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원할 줄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시즌을 보냈습니다. 김인환 선수랑 권강민 선수의 기용
감독님이 우선 기용한 거 너무 장타력에 대한 그 이제 해가를 원하셨던 거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NC의 조평호 선수라고 있었어요. 그 장타력이 진짜 한번 맞으면 그냥 뭐 쪼개진다 약간 이런 평가였거든요. 감독님이 그 조평호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때 당시 NC 감독할 때도. 물론 그러나 조평호 선수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사실 김인환 선수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와 같은 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줬어요? 조평호 선수 생각보다 그때 많이 중용됐어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어쨌든 정확도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김인환 선수가 어쨌든 감독님의 픽을 받았잖아요. 네. 조평호 선수의 사례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일단 캠프 가서도 본인이 좀 자기의 장점을 잘 발휘하는 쪽으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받은 게 권강민 선수. 권강민 선수도 뭐 비슷하죠. 그쵸. 어쨌든 장타력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처음에 왔을 때 임팩트 보여준 것도 있고 결국에는 그러면 최인호를 왜 쓰지 않느냐 이게 뭐 궁금한 포인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인호 선수는 좀 상대적으로 감독님이 좀 이렇게 키우면서 가려는 게 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볼 때. 키우면서 간다? 네, 좀 뭐랄까 좀 뭐 타석에 대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좀 메시지 넣는 이런 게. 저 잠깐 여기서 궁금한 거.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내려갈 때 멘트를 붙이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붙이시잖아 대부분. 뭐 그런 게 뭐 있나 본데 감독님이 이제 좀 중하게 키우려는 좀 강하게 키우려는 선수들한테는 보통 메시지를 많이 던지시긴 하죠. 아프다고 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최인호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감독님이. 중요하게 키우는데 너무 타석수를 너무 안 주시면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님이 조금 더 김인환을 중요하는 거에 대한 장점을 본인이 생각하는 장타력에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거는 저는 권강민 선수가 또 계속 끝까지 기회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또 아니었어. 저는 그냥 또 무안타가 길어질 때도 권강민 선수도 김인환 선수만큼 받겠지라고 했는데 또 권강민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또 다시 김인환 선수가 돌아왔어. 저는 김인환 선수를 싫어하거나 이러진 절대 않아요. 내 선수인데 뭐. 근데 그거는 뭐 감독님의 선택이죠. 감독님이 뭐 운명 지금 공동체로 가는 거죠. 김인환이 성공해야 감독님의 픽도 성공하는 거고. 김인환 선수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독님도 고집이 되는 거죠. 그 선택이. 근데 어쨌든 이 선수들이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또 다시 한번. 그럼요. 뭐 이거는 올 시즌으로 끝이야, 여러분. 뭐 내년에 무슨 뭐 김인환 선수가 뭐 캠프에서 뭐 엄청 잘하면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에 대한 불만과 이제 팬들의 얘기와 이런 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렇게 기용하시는 걸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감독님의 선택을 대해서 제가 뭐 이따 할 수는 없지만 최인호 선수가 그래도 좀 더 기회 받았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죠. 왜냐면 올라왔을 때마다 또 본인이 또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기회를 고정적으로 김인환 선수만큼 줄 수 있느냐? 그거는 또 감독님의 눈이니까. 그래요. 뭐 이제 우리도 뭐 알지. 뭐 특별하게 외야가 나오는 선수가 있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된 거고 그 선수들이.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을 때는 이제 다른 선수를 써보는 게 어떠냐 요런 정도에서 팬들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너무 안 일어나니까 득말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뭔가 대결처럼 돼버렸어. 팬들의 픽 최인호, 감독님의 픽 김인환 이렇게 돼버린 것처럼 된 거죠. 근데 옛날에는 득말수를 근데 너무 많이 하긴 했어. 근데 저도 반반으로 괜찮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도 한편 있는 반에는 기회가 받기 이렇게 어려운 거를 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두 가지 마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김인환 유니버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평가. 자, 누가 떠나셔도 좋습니까? 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이게 여러분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와이스 선수는 같이 갈 확률이 매우 높죠. 다만 이제 제안을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일 것 같고 와이스 선수는 재계약이 좀 제가 취재했을 때는 좀 유력해 보입니다. 바리아 선수는 좀 동행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요. 결국 이제 페라자 선수에 대한 여부인데 페라자 선수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좀 쉽지 않죠. 네. 깜짝이야. 기자님 갑자기 말을 끌어가지고 같이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가 봤을 땐 뭐 은연중에 좀 페라자 선수가 이제 인스타에 올린 뭐 이런 거나 봐도 여러분 사실 뉘앙스를 보면 다 아실 수가 있잖아요. 뭐 올렸어요? 아니 그 이제 뭐 한화랑 뭐 올해 시즌 고마웠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나 뭐 이런 게 아무래도 뭐 그런 걸로 봐도 좀 제가 봤을 때 끝났다. 내년에는 좀 같이 종행이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상한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감독님이 원하는 외국인을 좀 이제 어필을 하겠죠? 이제 뭐 말씀 나누시겠죠? 단장님이랑 감독님이랑. 네. 아니 근데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이어갈게. 아니 갑자기 카데나스는 왜 인스타를 팔로우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키움도 팔로우하고 뭐 그래 맞아요. 그렇게 했다는데요 카데나스는. 우리만 한 건 아닌데 그리고 그래놓고 인스타 비공개로 돌렸다며. 하도 뭐라 그러니까 팬들이 가가지고 너 왜 하냐고. 본인이 어필한 거예요? 어필한 거라고 봐야죠. 뭐 구체적인 하나가 생각하고 있진 않죠. 아니 뭐 구체적인 무빙이 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에서. 뭐 근데 뭐 카데나스를 뭐 후보에 뭐 리스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카드라고 보기엔 또 어렵거든요. 뭐 아파서 못 뛴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뭐 팔로우 했다고 해서 뭐 유력한 후보에 올라가고 이러는 건 좀 억측이지 않나? 저도 너무 그냥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딱 봐도 외국인이 필요해 보이는 구단을 했구나. 그랬는데 이제 막 팬들이 막 카데나스 올 것 같다고 몇몇 팬들이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다고. 그러니까 뭐 맞아 어필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고 국내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뭐 선수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뛰는 거. 또 아프다는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너무 눈으로 봤거든. 수비하는 거랑 타석에는 하필이면 제일 아프다고 했었을 때 하나 경기를 붙어가지고. 맞아. 하나 팬들이 아마 더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구인들 사이에서 또 말이 또 아마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한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외국인 근데 올해도 투수 뽑기 너무 힘들까요? 뭐 요즘은 다 엄살이 다 심하죠. 아무래도 구단들이 뭐 그런 상황이니까. 왜냐면 메이저리그가 점점 옥죄는 형국이니까 그런 게 좀 아쉽죠. 아니 근데 투수 뽑는 거 어려운 건 나도 인정인데 타자 못 뽑는 거 이제 안 인정이에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어. 하필이면 올 시즌에 너무 좋은 타자들이 많았어. 다 잘했어요. 심지어 그냥 좋은 정도도 아니었고. 잠깐 왔다 가는 타자들도 네 마리 괜찮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도박을 건 게 너무나 아쉬웠고 나는 저렇게 수비도 잘하면서 타격도 잘 되는 애들이 저렇게 놀렸었는데 페라자 선수를 뽑았단 말이야. 뭐에 꽂히셨을까요? 첫 임팩트죠. 우리 처음에 그 시즌 초에 봤을 때 그 페라자의 그 모습이 하나가 딱 원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수비가 안 되는 거 알았죠. 그 정도로 안 될 거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비는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안고 영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몸 이렇게 좀 불편하고 체력 떨어지고 이랬을 때 그러면 자기가 약점인 수비 어빌리티 더 떨어지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기자님한테 다시 물어봤던 게 아까 이제 스카우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 팬들이 얘기하는 거야. 한화 스카우터가 키움으로 갔대요. 맞아요. 아유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간지 좀 됐어요. 언제 간 거예요? 2년 전인가? 그분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키움에? 지금요? 그분이 다 그 헤이수스, 호라도, 그다음에 도스튼 다 뽑은. 근데 왜 한화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스카우트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참 그 미스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이야? 한화 스카우터 팀들은? 지금 외국인 담당자 중에 한 분은 그리고 이제 전략 같이 하는 분은 NC에서 온 분인데 심지어 NC에서 오셨어요? NC에서 온 분이 그 외국인 담당 스카우트랑 같이 오셨죠. 네. 그럼 지금 저희는 NC를 하셨던 분이 와 있고 한화에 있었던 분들은 키움으로 가셔서 헤이수스 뽑으신 거고 한화에 있던 분은 지금 키움에 가 있죠. 키움에서 거의 굉장히 핵심 자리를 하고 있죠.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스카우트에 대한 그게 좀 케바케예요. 예. 허허. 그러면은 결정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뭐 이렇게 또 팬들이 물어보네. 아니 근데 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실 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지는 거고 뭐 리스트업이나 이런 실무적인 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참네 신기하네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아 이거 스카우터들의 참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뭐 완전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또 헤이수스 뽑고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리스트는 비슷하다는 말이 계속 있기는 한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뽑고 누구를 접촉해서 이제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겠죠. 하하. 그러면은 계속 요건 뭐 이따가 그럼 마지막에 해야겠다. 그러면 스프링 캠프 잠수가 궁금하다고 팬들이. 네. 스프링 캠프 똑같이 갑니다. 작년하고. 올해죠. 올해랑 똑같이 가는 게 그 1차는 호주 멜버른, 2차는 일본 오키나와. 그렇게 옮겨서 가게 돼 있습니다. 손혁 단장님이 애틀란타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단장들은 미국 자주 가요, 여러분. 저기 뭐야 리스트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계약이라는 게 캠프 계약이라는 게 또 몇 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후보지를 좀 봐야 돼서 뭐 손단장뿐만 아니라 타구단 단장들도 뭐 자주 나갔다 와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상규 선수가 시즌 끝나자마자 간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교육리그 그거예요? 아마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질문이 좀 제가 명확하게 뭘 물어보시는 건지 몰랐는데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좀 쉬었다 바로 갔다. 아마 제가 볼 땐 교육리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한화의 중간급 되는 선수들이 진짜 거의 다 가는구나. 좀 그렇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인 규모는 제가 못 봤는데 뭐 규모가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도 진짜 조금 쉬고 바로 갈 것 같다고 한화는 그렇게 알았어요. 김서현도 가나? 와 그건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제가 명단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근데 그러니까, 발표할 거예요, 곧. 근데 이상규 선수가 생각보다 마지막에 진짜 잘해줘가지고 이 선수가 의외로 또 5선발 자리도 맡을 수 있는 나중에 가능성을 보여줘가지고 구위가 또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재구만 좀 잡을 수 있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상 없으면 간다고? 문동주 노시안 머리 빡빡 밀었다고 하는데 아까 그거 일부에서 얘기했어요. 네. 뭐 그럴 것 같네요. 명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FA 참전 뭐 아까 전에 농담삼아 얘기하긴 하지만 최정 뭐 8년 240억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요거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이거 뭐 이 방송 뭐 에이전트들이 볼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시대에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여러분 언플이 안 먹혀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 에이전트의 언플이 먹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엔 그래도 좀 통했나? 예전에 뭐 좀 통한 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서 사실 이 타이밍에 무슨 뭐 그런 걸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민감한 반응 막 커뮤니티 몰려가가지고 막 야 누구랑 누구 겹치는데 뭐 정리할 수 있다 뭐 정리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그런 걸 바라고 다 흘려내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제 벌써 최정 선수 때문에 최정 선수가 여기 240억에 왔고 노시안이 백업이 되었어.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저는 모르겠고요. 물론 그게 하나가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네, 저는 몰라요. 네. 근데 이러다가 뭐 갑자기 뭐 가면 어떡하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룹에 어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최정 선수 관련된 얘기는 저는 몰라요. 들은 바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실제로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물론 제 취재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근데 한화가 그래도 좀 참여는 좀 할까요? 뭐 굳이 최정 선수가 아니어도? 왜냐면 확률은 높은 게 어쨌든 중간이었지만 김경문 감독이 새로 왔잖아. 보통 신인 감독이 오면 FA 계약자를 잡아주는 게 그 선물에 대한 뭐 이런 그쵸, 얘기거든요. 예. 더군다나 뭐 김경문 감독이 무슨 초보 감독도 아니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좀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어쨌든 엄상백 선수. 모르겠어요 저는. 심우준 선수. 동주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주님. 고맙습니다. 뭐 요렇게 보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뭐 그렇게 보이죠. 아무래도 뭐 최종 상황상 얘기는 그렇지만 네. 상황상 그래도 세구장에서 또 뭐 감독님이 구체적으로 뭐 누구한테 접근한다고 누굴 살 거다 이런 전략은 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좀 언제부터 저희가 좀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왜냐면 한국 시리즈 끝나고 좀 진짜?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지. 어쨌든 그래야지 공시가 나오고 하니까 뭐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누가 FA 시장에 나올지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안 잡히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하주석 선수는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본인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신청하는 아직은 거에 조금 대해서?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네. 아니 방출 명단 나왔는데 끝난 거 아닐 것 같던데? 그쵸? 한 번 더. 그거 한 번 더 하지 않을까요? 나올 봤을 것 때? 같아요. 예, 지금 2차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좀 기대가 되네요. 근데 기자님, 나중에 그거 없어질까요? 제한? 제한? 상한선 금액적인 부분 다 풀릴까? 뭐 지금 뭐 엉망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진짜 제가 볼 때 정말 제가 구단들한테 사실 실망한 거 중에 하나긴 한데 뭐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냥 없어질 확률? 아니 뭐 사실 지금 봐서는 뭐 자기를 뭐 지금 돈 쓰고 싶다고 샐러리 캡 뭐 다 없애버리자고. 어렵게 합의 보고 한 거 다 지금 그거 이렇게 근데 하고 왜 있는데 합의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와서?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처음에 그 제도 도입할 때는 그거 왜 만들었냐 이 말이지. 내가. 그러면은 근데 자기네들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뺏기고 선수들. 저는 항상 그 캡을 이렇게 더 소프트하게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뭐냐. 이제 그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그때 자기 없었다. 그때 자기 없었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팬들은 조금 돈 있는 좀 모기업이 단단하고 좀 돈을 쓰는 구단의 팬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긴 그죠? 하거든요. 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물론 그거 아쉽지만 나도 좀 사고 싶거든. 왜냐면 저도 사고 싶은 선수가 있으니까 올 시즌에도. 근데 아무튼 계속해서 그러면 시즌이 끝나고 FA 얘기가 살랑살랑 거릴 때 한번 얘기 들어보고. 아니면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몸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양의지 선수 계약이나 이런 거나 그다음에 류현진 선수 이제 실질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먼저 얘기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한 거야? 근데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죠. 못 쫓겠어. 아니 지금 근데 어쨌든 최종 얘기는 우리가 몰라요. 지금 저는 보는 모르는 건, 얘기예요.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아는 거는 뭐 짜고 놀 게 아닌 것 같아. 저는 근데 그 심각하게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는 모르는 그렇게까지 계속 막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얘기할 때 아무튼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나가 뭐 참전을 이랬는데 갑자기 뭐 영입하면 어떡하지? 그럼 진짜 저 뒤통수 맞는 건데. 아니 그럼 하는 거지 뭐. 하여튼 뭐 저는 모릅니다 일단. 감독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 뭐. 선물해주고 싶고. 나는 근데 그게 문제야. 누구라도 감독님의 선물을 받을 거냐. 최정 선수가 됐건 뭐 엄상백 선수가 됐건 뭐 김성욱 선수가 됐건 받을 수 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하준 선수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 감독님은 하준 선수가 한화에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보세요. 제가 감독님이랑 그 관련된 얘기는 안 넣어봐가지고 확답 못 드리겠네. 근데 본인 되게 많이 힘들었겠네요 올 시즌. 뭐 어쨌든 기회가 많이 안 간 건 사실 팩트니까. 네. 본인이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 부상 업데이트를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어쨌든 김민호 선수랑 이태양 선수. 맞아. 이 두 선수가 없으면서 올 시즌이 진짜 힘들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사실 큰 도움 됐을 텐데. 물론 이제 김민호 선수가 내년 당장 돌아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상태고 내년에 복귀가 언제쯤이면 좀 되는 건지. 요거는 제가 또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김민호 선수랑 이태양 선수가 다 정우람 선수 그때 왔지. 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 봤던 것 같은데? 이태양 선수 여전히 잘생겼고. 두 선수는 대전에서 지금 체력 위주로 훈련하고 있고 10월 말부터 ITP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TP는 단계적 투구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을 좀 만지고 던질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때랑 그래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그때는 기초 재활만 한다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ITP를 다시 시작하는 그 단계라고 하거든요. 네. 공을 좀 이제 만지는 거야. 근데 이태양 선수나 김민 선수가 언제쯤 내년에 바로는 어렵나? 둘 다? 둘 다 좀 바로 이태양 선수는 모르겠는데 김민우 선수는 그래도 좀 아예 개막하면서 같이 들어오는 건 쉽지 않겠죠. 좀 보면은.
그리고 문동주 선수는 뭐 내려갈 때 뭐 좀 이제 그 어깨 아픈 건 괜찮대요? 아니 그 MRI에서 그 말 나온 대로 그냥 그게 그대로고요. 근데 본인이 아무래도 좀 이제 불편해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쉬어야지만 거의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 중에 하나니까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MRI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노시환 선수 근데 발이 좀 계속 아팠었죠? 아 그래서 안 그래도 네. 노시환 선수가 오늘 검진을 받았대요. 아 아팠던 건 맞구나. 네, 조금 불편한 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검진 받았고 그 발뿐만 아니고 원래 왼어깨하고 햄스트링 통증이 좀 있었다고 하네. 아마 그 발이 햄스트링 쪽 통증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헐. 왼어깨하고 햄스트링 통증이 좀 있어서 지금 근데 아예 뭐 심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훈련 강도를 조금 조절해야 되는 단계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시즌 막바지에 계속 아팠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검진을 했겠죠. 근데 계속 뛰었던 거네. 어깨는 올스타 때 아팠던 게 그럼 또다시 재발한 거였어요? 뭐 똑같은 그거죠. 어쩐지 상하체가 다 아팠었던 거였네. 그래서 막 계속 저는 아픈 거 같은데 노시환 선수 타격 자세 가지고 너무 욕을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픈 거 같은데. 뭐 완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왜 아프다고 왜 말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질문 안 했나? 아프다고 있어요. 했죠? 이럴 때 뭐 아프다고 말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어디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유튜브가 아니구나 방송에서도 나왔고 김용문 감독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프다고 하는 말이다. 아프다고 그래서 아픈 거 참고 계속 수비도 나가고 지금 뛴 거예요 노시환 선수? 아니 뭐 감독님의 스타일이죠. 뭐 그런 거 이제 뭐 어쨌든 선수가 뭐 근데 그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좀 이제 예전에 이제 개주도자를 계속 꾸준히 하셨던 분들하고 요즘 세대하고의 그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좀 관건인데 쉽지 않죠. 예전부터 했던 분들은 사실 본인이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야구관론에 대한 그게 있는데 어쨌든 심지어 김경문 감독님은 그걸로 계속 성공을 해온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젊은 선수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문동주 선수에게 했었던 것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일단 MRI에 뭐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이제.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예전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MRI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올드스쿨 중에서. 예전에는 이제 뼈만 안 부러지면 뛰었다 약간 이런 거지. 근데 요즘에 근데 그 검진이 MRI도 그렇고요. 이 팔 특히 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미국에서는 정말 예를 들어 뭐 골멍이라는 게 있는데 뼈에 이제 멍이 드는 증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MRI에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런 거는 진짜 무슨 예를 들어서 그 강도가 100%야. 근데 지금 내 팔의 통증이나 이런 불편함이 한 7, 80%까지 떨어졌어. 그럼 나는 아픈 건데 어쨌든 명확하게 골멍이란 건 골절은 아니잖아. MRI에서도 근육 결절은 아니니까 그건 안 나오는 거지만 나는 아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떡하냐? 아픈데 이게 근데 좀 쉬면 아무래도 뭐 문동주 선수는 제가 볼 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 근데 뭔가 이게 참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선수도 안 아파야 되고 어쨌든 노시환 선수도 아팠는데 뛰어서 좀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문동주 선수도. 근데 MRI 찍는 거 싫어하는 거 우리 감독님은 아니죠? 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런 분들 떠난 지 오래됐어. 자 그리고 요 얘기하고 이제 우리 2차 애들 얘기할 건데 황준서 조동욱 선수 보직이 저는 올 시즌 좀 마음에 안 들긴 했거든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드리는데 뭐 투수들도 좀 캠프 가서 던지는 거 보고 근데 올 시즌 왜 이렇게 그 두 선수를 좀 아니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스태미나에 대한 좀 한계를 좀 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조동욱 선수도 그렇지만 제구력이 명확하게 좋은 스타일이라고 아직까지 확 장점을 보이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변수가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끝까지 선수들을 썼다는 거는 그래도 끝까지 이 선수들을 보려고 했던 거네요, 시즌에. 그렇죠. 어쨌든 초반부터 좀 어느 정도 던졌고 선발까지 했었고 이러니까 좀 그 좋았을 때의 모습을 다시 좀
찾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기자님하고 얘기하면 또 좋으니까 또 드래프트 요거 맞죠? 맞습니다. 2025년 요렇게 자 신인 드래프트 얘기를 또 해야죠. 여러분들 완전 또 까먹었더라고. 전체적인 평부터 뽑은 이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뭐 어쨌든 구위형 투수를 좀 위주로. 참 하나는 구위형 투수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는 뭐 단장의 뭐 영원한 그 SK 시절부터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위형 투수 위주로 좀 뽑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그 구위형 투수 중에서도 제일 정점에 있는 게 정우주 선수니까 정우주 선수가 왔는데 사실 안 뽑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선택에선 정우주 선수를 뽑은 것만으로도 한화가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드래프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위형 투수 위주로 뽑았다. 그러면은 기자님이 봤을 때 한화이글스 이렇게 드래프트 좀 몇 점 좀 생각하세요? 뭐 제까짓게 뭐 평가할 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도 뭐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3라운드까지를 굉장히 좀 알차게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저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심지어 플러스 4라운드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화가 그래도 좋은 투수들을 많이 앞 라운드에서 보강했고 심지어 야수까지도 거포를 한 명 데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야수를 이제 많이 뽑지 않은 거에 대해서 초반에 팬들이 좀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야수 자원이 올해는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야수 자원에 대한 게 좀 올해는 좀 거의 많이 갈렸고요. 평가들이. 그 다음에 뭐 제일 대어라고 할 수 있는 야수는 사실 그 1라운드 저기 두산 간 야수 누구 있잖아요. 야수를 누구였죠 뽑은? 여러분? 네, 야수 그 1라운드에 간 박준순. 네. 그 정도에 대한 얘기만 좀 거의 독보적으로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2라운드 권민규, 3라운드 한지훈 뽑을 때는 그 순서에서 그 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일 좋은 선수를 뽑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야수진을 뽑았을 때는 뭐 아무래도 순번이 다 다르게 오니까 그쵸. 앞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3라운드까지는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뽑았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답답했었던 게 이 말을 되게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야수를 안 뽑았냐, 한화는 아직도 문제점을 모르냐라고 하는데 이제 올 시즌에 야수를 좀 뽑기가 어려웠다고 말하면은 지금 그런 안 뽑힌 선수들을 좀 평가를 안 좋게 하는 거니까 저는 또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돌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님 입을 통해서 왜냐면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구단마다.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자기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우선은 정우주 선수들 한 명씩 기자님 그래도 조금씩 더 설명을 해주세요. 많이 다 들었겠지만. 아니 정우주 선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150 넘는 파이어볼로고, 그 다음에 이 선수 제가 눌상 둘이 좋아해서 꾸준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드래프트 순번이 제일 뭐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최근 수년 사이에서.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정우주 선수는 좀 2학년에서 3학년 점프할 때 기량이 많이 발전한 선수라고 해요. 다만 조금 뭐 그 구속에 비해서 좀 볼이 그렇게 빠르게 안 느껴진다라고 하는 일부 타구단 스카우트들의 평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2까지는 너무 다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는 9위에서는 뭐 최고의 선수라고 지금 보고 있고, 뭐 익스텐션 얘기는 뭐 사트님 뭐 다 아는 거니까 좀 짧다고는 해요, 정우주 선수가. 그래서 아마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또 그래도 구속으로 본인이 극복할 수 있으니까 보고, 권민규 선수는 뭐 좌완이 너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제일 뽑을 수 있는. 아니 다들 정우주 선수는 그렇다 치고 권민규 선수가 한화에 1화로 뽑힌 게 진짜 대박이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불펜에서 생각보다 좀 빨리 즉시 전력으로 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자투가 너무 없으니까. 진짜 없죠. 1라급이라고 팬들이 이제 정우주 선수는 당연하고 권민규 선수 진짜 많이 기대하거든요. 게다가 또 새 광고니까 이래저래 또 시너지도 좀 나고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한지훈 선수는 제가 볼 때 포지션을 포수로 가느냐 뭐 이렇게 뭐 1루로 가느냐 외야로 가느냐 이게 좀 이슈인데,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포형 우타니까 그게 좀 괜찮은 픽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죠. 포수인데 거포예요? 그렇죠. 일단 뭐 신체 조건이 좋아요, 야수들 중에서. 요즘 선수들이 거의 다 크거든요. 네. 거의 다 큰데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190에 가까운 선수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몸 자체도 포수 몸이기도 하구나. 그렇죠. 어쨌든 뭐 체격이 좋으니까. 와, 그럼 이 선수를 그러면은 포수보다는 야수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하고.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어쨌든 캠프 가서 좀 봐야겠죠. 여기는 진짜 1년 차들이니까. 아, 그래서 3라까지 굉장히 한화가 네, 잘 뽑았다. 네. 그리고 배승수 선수까지 기대하신다고. 저는 배승수 선수가 내야 좀 어쨌든 지금 한화가 내야가 굉장히 경쟁 자원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배승수 선수도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뭐가 장점? 수비력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어쨌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건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4라운드까지 내려온 거에 대해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타구단 평도 많고. 배승수 선수. 예. 장타? 와, 근데 장타는 전 아직까지 사트님 모르겠어. 예. 왜냐면 그거는 조건이잖아. 힘이 붙으면이니까. 예. 그거는 좀 이제 가서 어떻게 할지 좀 봐야죠. 다만 수비는 그래도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분명히 맞다. 예. 그리고 뭐 쭉쭉 뭐 네, 이동영 선수하고 박상현 선수도 구위형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라운드별 변수가 좀 난무하는 쪽에서 좀 뽑는 픽들이니까 그 중에선 그래도 좀 공이 좀 빠른 선수들을 뽑으려고 좀 많이 했더라고 하더라고. 이동영. 근데 이동영 선수는 그 중에 또 좌완이라는 좀 이점도 있고. 있죠, 뭐. 그다음에 박상현 선수까지도 좀 그래도 9위에서 좀 그래도 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갖고 이지성 선수를 뽑은 거는 저는 좀 의외였어요. 네, 왜냐면 그래도 7라까지는 투수를 좀 바르지 않을까 전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좀 이지성 선수를 야수를 뽑으면서 또 근데 사실 또 외야도 아니니까 내야죠. 이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때 외야수를 보는 선수들 있잖아요. 못 와요.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맞아.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진짜로. 내야수를 하던 선수들을 프로에 와서 왜냐면 다 빠르고 수비도 잘하고 이러니까 타구 판단 이런 것도 잘하니까 프로에 와서 외야로 보내는 경우는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좀 놀랐어요. 근데 왜 내야수만 뽑았냐는 거야. 고등학교 때 이제 전문 외야수다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 모를 수도 있지. 아, 그렇죠.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 왜냐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도 그 선수를 뭐 고평가하고 있는데 그 키움히러즈의 장지영 선수 있잖아요. 국가대표 유격수 출신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외야수들 보세요. 유격 봤다고 해요. 맞아, 다 유격 봐. 난 그래서 뭐 다 유격 보나 했는데 그런 선수들이 수비를 잘하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잘하면 다 유격수 시켜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진짜. 근데 그거를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왜 내야수만 뽑아왔냐고 하시더라고요. 내야수 뽑는 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외야수를 대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엄상현, 엄요셉 뭐 요 선수들까지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투수들 중에서 좀 필요한 뭐 유형별로 뽑은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할 거는 그 11라운드 이민재 선수거든요. 근데 이민재 선수가 좀 하나가 여기 2004년생이거든요. 네. 2년 전에도 좀 살짝 봤던 뭐 주목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얘기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11라운드 가면서 이제 과기대 가고 하면서 뭐 굉장히 순번이 많이 밀려서 그래도 11라운드 가면 여러분 보통 타임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본인들이 과거에 봤던 장점 뭐 이렇게 장타력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한번 좀 그래도 11라운드에 한번 뽑아보자. 그런 선택에서 이제 과기대 이민재 선수가 이제 픽을 받은 거죠. 11라운드에 최종으로. 다만 이제 외야수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외야수가 있는데 말 함부로 했구만. 그렇긴 좀 미안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만큼 타격에 좀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외야인데 뽑혔다는 건 또 무언가 또 매력이 엄청나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기자님 이제 정우주 선수는 좀 어떻게 또 우리 양꼬치 마스터님께서 또 어떻게 또 우리 정우주 선수를 또 계획이 있으실지. 아니 선발 수업을 무조건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정우주 선수는. 왜냐면 이번 황준서처럼 뭐 이런 것보다는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우완으로서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좌완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앞 라운드에서 뽑았던 자완들이 좀 앞순번이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까지 그 꽃을 확 피고 있진 못하잖아. 김기중 선수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오랜만에 제일 앞번호 우완이니까 김서현 선수하고 같이 좀 미래를 봤을 때는 뭐 김서현 선수는 일단은 뭐 캠프 가봐야지 아는 거고 정우주 선수는 선발로서 좀 좋은 능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권민규 선수는 좀 불펜으로 갈 확률이? 저는 그럴 확률이 좀 일단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급하니까 너무 하나가. 없어요. 그걸 가장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 하나 팬들이. 너무 기대가 된다. 그럼 이제 요것도 물어봤는데 기자님이
정우주 선수 너무 유명하고 그 외에 좀 한 명 이 선수 좀 주목해 주세요. 아 좀 뻔하긴 한데 여러분 전 그래도 한지윤. 한지윤의 근데 저는 궁금하다. 한지윤의 포지션을 어떻게 알 거냐. 저는 그게 궁금하죠. 포지션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근데 이 선수가 포수로서도 능력이 괜찮아요? 뭐 엄청난 고평가까지는 아니고 워낙 이윤례 선수가 워낙 이제 앞서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포수의 능력보다는 타격이 항상 예의가 많이 나왔던 선수라 좀 그런 걸로 좀 기대를 좀 하죠. 근데 왜 포수를 했을까? 본인도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는 운영에 그게 있으니까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면은 타격의 진퉁이라.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 포변은 좀 생각을 그것도 없는 생각은 아니고. 또 근데 본인하고 또 얘기를 해야 돼. 어쨌든 지금 프로에 온 이상 프로 선수니까. 그렇구나. 네, 본인하고 너 그냥 해라고 하면 안 돼? 아이고 또 뭐 막상 또 그렇게 또 비민주적이진 않아요. 또 프로그램들이 또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선수하고. 예.